안녕하세요. 기초원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눈송이 사이로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던 오후였죠.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차명한 회장과 그의 아내 오윤수 여사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벌써 3년이네요. 선우가 우리 곁을 떠난 지가. 오 여사의 목소리는 잘게 떨렸습니다. 3년 전 그 끔찍했던 사고. 아들 선우의 사망 소식을 듣고 세상이 무너졌던 그날 이후 부부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차 회장은 대답 대신 굳게 다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비난하며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호통쳤던 그날의 자신이 사무치게 원망스러워지는 순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서행하던 차창 밖으로 낡고 녹슨 리어카 한 대가 보였습니다. 무거운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끄는 남자의 등은 굽어 있었고 그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 둘이 낡은 외투를 여미며 위태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잠깐, 기사, 차 좀 세워봐. 오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남자의 뒷모습, 그 굽은 어깨와 걸음걸이가 기억 속 깊이 각인된 누군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가 멈춰 서기도 전에 오 여사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선우야? 선우니? 내 아들 선우야. 비명에 가까운 부름에 리어카를 끌던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남자. 하지만 그의 눈에는 반가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낯선 이를 경계하는 무채색의 눈동자뿐이었죠. 누구세요? 저를 아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뒤따라온 차 회장은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3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 차선우가 눈앞에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때 묻은 작업복에 동상 걸린 손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추워요. 배고파. 그때 리어카 옆에 서 있던 아이들이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차 회장 부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죽었다던 아들이 살아있고 자신들에게 손주들까지 있었다는 사실. 그 잔인한 기적 앞에서 부부는 폭설이 쏟아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5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차 회장의 외아들 선우는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가 정해준 정략 결혼 대신 보육원 출신의 순수한 여자 한지은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전지은 씨 없으면 안 됩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게 해주세요. 차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놈, 시설 출신 계집애한테 홀려 집안 망신을 시키다니. 그 결혼을 하겠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내 놈 이름 석자를 호적에서 파낼 것이고 단돈 1원도 물려주지 않겠다. 선우는 망설임 없이 지은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차명한 회장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길을 꺾으려는 차 회장의 보이지 않는 압박 때문에 선우는 번번이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름도 숨긴 채 일용직 노동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선우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이런 고생을. 아니야, 지은아. 우리 둘이 함께 있는데 뭐가 힘들어. 곧 괜찮아질 거야. 두 사람은 월세 단칸방에서 눈물 젖은 빵을 나누며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선우는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며 결혼 소식을 문자로 보냈지만 차 회장은 자존심 때문에 그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매일 밤을 지새웠지만 남편의 서슬퍼런 눈치에 연락 한 번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 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결혼 후 지은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축복이었지만 현실적인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선우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몸을 혹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배달 대행과 새벽 택배 상하차 일을 병행했습니다. 하루 23시간만 자며 버티던 어느 새벽, 지독한 과로와 졸음이 그를 덮쳤습니다. 배달 중이던 선우의 오토바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뒤따라오던 차량이 그를 덮쳤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사고 현장에서 신원불명의 노숙자 한 명이 사망했는데 그 노숙자의 소지품 더미에 과거 선우가 잃어버렸던 신분증이 섞여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은 사고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시신을 선우라고 단정지어 통보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병원에 달려온 지은은 처참하게 훼손된 시신 앞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선우 씨,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지은은 오열하며 사망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차 회장 부부 역시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차 회장은 자신의 독설이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그 비극의 틈바구니에서 피어났습니다. 지은이 퇴원을 준비하던 날 우연히 들른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한 남자를 발견한 겁니다.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손목에 흉터, 분명히 선우였습니다. 선우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뇌 손상으로 인해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 상태였습니다. 지은은 선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선우는 갓 태어난 쌍둥이들을 보며 당황했고 육아는커녕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지은은 혼자서 식당 일과 파출부 일을 하며 남편과 두 아이를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도 못한 몸으로 이어가는 중노동은 결국 지은을 무너뜨렸습니다. 지독한 우울증과 생활고가 그녀를 잠식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지은은 짧은 메모 한 장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미안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부탁해요. 기억을 잃은 선우에게 남겨진 것은 텅 빈 방과 울어대는 두 아이뿐이었습니다. 분유를 타는 법도 기저귀를 가는 법도 몰랐던 남자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배고픔에 자지러지는 아이들을 보며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진 돈은 전 재산 5만 원. 그는 그 돈으로 낡은 리어카 한 대를 샀습니다. 아이들을 포대기에 싸서 리어카 위에 앉히고 그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미안하다. 이름도 모르는 아빠라서 미안해. 기억은 없었지만 아이들이 자신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아빠라고 옹알이할 때마다 그는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는 폐지를 주어 아이들의 입에 우유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3년 그는 서울 변두리 골목에서 리어카 끄는 바보 아빠로 불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기업의 후계자였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폭설 속의 재회 이후 차 회장의 저택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99.9% 일치. 차 회장은 무릎을 꿇고 아들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선우야, 내가 잘못했다. 내 자존심이 너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었구나. 선우는 여전히 부모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노부부의 진심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온 선우와 쌍둥이들.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따뜻한 음식과 푹신한 침대에 낯설어하며 아빠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과거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부모님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로요. 그는 밤낮으로 경영학 서적을 탐독하고 현장을 누비며 차 회장의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명석함 덕분에 그는 빠르게 업무를 익혔고 리어카를 끌며 겪었던 밑바닥의 경험은 오히려 그를 겸손하고 현명한 리더로 성장시켰습니다. 1년 뒤 선우가 상무로 취임하던 날, 차 회장은 은밀히 사람을 보내 행방불명되었던 지은을 찾아냈습니다. 지은은 지방의 어느 식당에서 야위어버린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선우가 너를 기다린다. 아이들도 엄마를 찾고 있어. 지은은 차 회장 앞에 엎드려 죄를 빌었습니다.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쳤던 자신의 못난 과거를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지은을 만났을 때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신이 내 아이들의 엄마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아이들은 처음에 엄마를 낯설어하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설명과 지은의 진심 어린 눈물에 아이들의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차 회장의 저택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차 회장은 경영권에서 물러나 손주들과 숨바꼭질하는 재미에 푹 빠졌고, 오 여사는 지은의 손을 잡고 시장을 보러 다니며 지난날의 고부 갈등을 씻어냈습니다. 선우는 여전히 과거를 전부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폭설이 내리던 그날의 기적은 단순히 아들을 찾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만했던 부모는 겸손을 배웠고, 상처 입은 연인은 용서를 배웠으며,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얻었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 묻혀 죽은 줄 알았던 사랑이 가장 뜨거운 진심으로 다시 피어난 것입니다.